안녕하십니까. 네스트스토어입니다. 원래 샴브레이 편이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샴브레이 녹화 편이 터졌어요. 2번이나 찍었는데, 이게 제가 이 스크립트나 대본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누군가 그때 옛날에 뭐 버벅거리지 말고 대본을 짜라고 그랬는데, 제 그 성격상 대본을 짤 수도 없고, 대본을 짠다고 해서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대본을 안 짜고 있는데, 한 번 얘기한 게 다시 리바이벌 되면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2번째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터진 거랑 마찬가지여서 결국에는 샴브레이는 조금 미뤄서 다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에 입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젤라도 데님 팬츠 먼저 온 거부터 2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제품 2개는 젤라도가 철저하게 그 분석을 해서 제작을 한 팬츠이고, 기본적으로 이 바지의 복가 기준은 50년도 기준입니다. 1950년도 기준이고요. 대상 제품은 당연히 리바이스의 501XX 제품을 복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가장 공을 들였다고 첫 번째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 팬츠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301XX Age of Longing이라는 이제 태그를 달고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제부터 제라도라고 해야 되나? 제라도가 여기에다가 라스트 리조트라는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요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라스트 리조트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조트, 마지막 리조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놀러가는 마지막 리조트가 아니고, 일본의 제라도 쪽에서는 이걸 전가의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의미로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니까 히든카드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원래 전가의 보도라는 거는 이제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이름이고, 전시가 전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전시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전가의 보도라는 명칭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팬츠. 근데 요거를 이제 제작 기계가 제라도의 사이트 안에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고토상이죠. 제라도의 사장이신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종격투기 선수였다. 은퇴하시고서 이 제라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약간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슷한데, 옷을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배우신 입장이 아니시다 보니까 굉장히 옷에 대한 퀄리티와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내용들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제품을 분석하기까지의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이럴 정도로 왔다가 상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 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 무렵의 데님을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이제 원단을 해체까지 하고, 실 하나하나와 원단의 방직 구조를 전부 다 이제 해체를 하고 있어요. 방직, 그리고 심지어 방적의 단계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방적이라는 거는 실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방직은 방적이 된 실을 이용해서 원단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방적의 과정까지 제라도가 파고 들어가서 그 원사를 분석하고 만들어냅니다. 리바이스 자체가 180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이제 브랜드잖아요. 그때 바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진즈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코트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제 추적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데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시고 다 연구를 하셨던 내용이지만, 최초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멤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인데, 중남부 지역. 그게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이제 오데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부부터 남부까지 횡단을 하는 미국의 큰 강인데, 거기에 이제 미시시피 강이 한번 휘몰아쳐, 이게 굽이쳐서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이면서. 거기가 이제 삼각주는 아니고 이제 퇴적층이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강 문명 같은 것도 결국엔 그런 퇴적층에서 발생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많이 퇴적층에 영양분이 많이 쌓인 토양이 발생을 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면화가 거기서 나왔다, 리바이스의 면화가 거기서 나왔다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제라도는 그걸 조금 부정하긴 합니다. 이거는 제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멤피스 지역으로 갔던 캘리포니아에 생산됐던 원단이다.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그 특히 샌디아고 밑에 지방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시사철 온난하고 따뜻한 그 좀 집사관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코튼이 결이 곱고 초장면서 가까운, 당시로서는 초장면서 가까운 실을 썼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을 생각을 하고서 제작을 했고요. 핏도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전에 이제 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지금에 와서야 패턴의 정립이 됐고 상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가가 나오긴 하지만 1900년도 초반,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1900년도 중반 이때까지 해서 1960년대에 이르기 그까지 거기에 있었던 그 패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었던 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뭔가 그 정립이 되지는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게 1980년대 90년대 와서도 제대로 그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당시 그게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 실의 형태도 당연히 불규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의 형태도 당연히 불규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마저 불규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나왔던 1947, 만약에 우리가 4750이라고 하면 1947-50이라고 한다면 최초에 나왔던 1947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왔던 1947 버전들은 다 다를 거라 예상해요. 그래서 47501을 분석하고 재해석해서 리메이크로 나오는 데님 브랜드들은 각자 자기네들 브랜드가 전부 다 달라요.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거 봤을 때는 47501이 굉장히 이제 지금에 가서는 혁신적인 데님의 필시 됐지만, 리바이스가 만들었던 거랑 LVC랑은 다르네요. 리바이스랑 LVC랑 또 다른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죠? 크게 본다면 LVC가 이제 리바이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LVC의 어쨌든 디렉터도 일본인이었고 지금 생산도 결국엔 일본으로 넘어갔고, 사실 이제 LVC를 구매할 이유는 크게 없어요. 화이트호크 데님을 생산했다면 화이트호크의 그런 역사적 가치와 그런 복각의 가치가 있을 텐데, 아까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각기 각 다른 샘플들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샘플들이 전부 다 달라요. 여기에서 봐도 베르베르진에서 만든 책이죠. 여기서 내용을 봐도 달라요. 전부 다 다른 내용. 그리고 사이즈도 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서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50년대에 그 바지를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바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연구를 했고, 그레이딩을 통해서 좀 다르게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실, 봉제 방향, 그 다음에 방적을 했을 때 어떤 실을 사용을 했고, 방직을 할 때 가로실과 세로실의 배치와 어떤 실을 사용했냐에 따라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코튼벨트, 러스트벨트가 아니라 코튼벨트에서 코튼이 생산되는 지역의 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들면서 그 캘리포니아산 피마 코튼을 사용해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산 피마 코튼은 이것도 이제 위키피디아나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피마 코튼은 사실 이제 옛날부터 있던 자연스러운 실은 아니고요. 종자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어진 실인데, 균일감이 좀 높고 길게 뽑아지면서 부드럽고, 그런데 이제 아차랑이나 보풀이 다른 코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실이라고 하거든요. 피마 코튼의 다음 단계가 수피마입니다. 이제 수피마 하면 되게 이제 고급 원단인데, 이게 수프림 피마 코튼이라고 해서 수피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피마 코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사실 기자 코튼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느낌은 어쨌든 만들어지는데, 기자 코튼을 청바지에는 아마 쓰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자 코튼은 굉장히 얇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그 기자 코튼을 꼬아서 하면은 이게 단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즈빈 정도 돼야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기자 코튼이 있는 브랜드, 쓰는 데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피마 코튼, 캘리포니아산 피마 코튼을 사용해서 만들면서 그 이제 세로 실을 갖다가 그 미국산 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님 팬츠예요. 이제 핏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것도 저희가 예시 사진으로 갖다가 에이징된 샘플 갖다가 유튜브에 붙여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젤라도 이제 데님 팬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에이지 오브 롱잉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에 속한 데님 복각을 한 데님으로 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각은 했지만 여기서 제라도 스페셜 프로덕트라고 써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단은 복각의 원단의 개념으로 하는데, 이제 50년대 느낌을 그냥 갖고 있는 팬츠를 갖다가 복각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카테고리에 사용된 모든 제품에 대한 이 라스트 리조트가 쓰여진 이 원단은요, 동일한 원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원단의 이름이 이제 라스트 리조트예요. 최후의 보루라는 뜻이고, 이런 게 이제 재료도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갖다가 잘 만들어진 원단이에요. 실제로 시착을 해봤는데, 시착을 해본 결과 원단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해요.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오는 터치감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에 닿는 면 느낌 자체가 좋아요. 괜찮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제품은 지금 웨어하우스와 개념이 똑같더라고요. 기존 32사이즈 착용하신 분은 웨어하우스의 워너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34를 사셔야지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에이지 롱잉 제가 착용해보면 패턴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실측 사이즈로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 매니저분이랑 스태프분이 같이 이제 그 사이즈를 쟀는데, 실측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패턴 자체가 2단계 위로 봐야지 정 사이즈 개념으로 갑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제품 같은 301 XS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를 줄이면은 약간 밀착한 핏이 나와서 또 그것도 괜찮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저같이 그 풍부한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사이즈 개념으로 해서 2 사이즈 31을 입으시면 34, 34를 입으시면 36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팬츠를 따라서 만들었고, 전체 이 모든 부품들을 제라도가 전부 다 복원하고 전부 다 제라도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된 철 부분에 철 버튼을 사용했고, 이 구리 리벳 같은 경우도 제라도에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손으로 친 리벳인데, 가끔씩 이제 프리일러스는 리벳을 갖다가 딱 치고서 딱 해서 잘라서 그 자른 그대로의 날것의 그대로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쪽은 요걸 다 연마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피부에 닿는 면 닿았을 때도 날카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체인 스티치의 가락한 디테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정도 기술이 늘었지만, 이거는 지금 봉제 방식을 완벽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사실 자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풀리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따져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땀수도 심지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어설픈 느낌의 땀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랑 보면 이 제품의 땀수하고 이 제품의 땀수하고는 엄연히 지금 다르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락하는 엄마한테 꼭 얘기하세요. 와이프분이나 어머니한테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 제발. 이거는 이 바지를 살린 생명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터지면은 이 봉제를 다시 수선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이 제대로 그 복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모든 부분을 그 해석을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갖고 있던 빈티지 그대로를 갖다가 해석을 했고, 실루엣이 좋아요. 제가 33 사이즈 입었을 때 좀 지적을 했어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때 당시에 모든 부분을 복각하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그대로 복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34 사이즈도 입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괜찮다고 생각했고, 두 벌 다 입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두 벌 다 지금 입으면은 그건 욕심이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바지들도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해서 여기다 가져가면 또 이제 와이프한테 어디다가 보관하려고 하냐고 잔소리가 터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귀에서 피 나올 때까지 또 잔소리를 들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지만 언젠간 잘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들어졌고, 확실히 그냥 잘 만들어졌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핏도 이뻐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저는 이거 선택했죠.
우리 직원분들은 매니저분이랑 스태프분 다 이 50으로 선택했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낫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는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설명할 게 그지 없어요. 그냥 안쪽도 전부 다 뒤로 보면 이런 지금 이 방식 그대로 앞부분의 스티칭과 뒷부분을 이어 박아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 그리고 가장 데님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봉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 십자 요크 부분은 여기 뒷백에서 앉았을 경우나 이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쭈그려 앉았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여서 다른 팬츠들은 굳이 이렇게 제작하지 않는데 데님들은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힘이 네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봉제되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원단이 똑같은데 왜 가격적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제라도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빈티지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대로 복원한 데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할 때 들어가는 정성이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안쪽에서 발생하는 시치코미라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프리러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47하고 5일하고 원단이 같은데 가격이 다른가? 물론 이제 파츠를 사용한 느낌에서도 당연한 게 있지만 안쪽에서 봉제 안쪽 이 패턴 바지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봉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시치코미 봉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봉제가 같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갖다 오버로크를 치면서 여기서 이제 2단 봉제가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쭉 이 안쪽까지 해서 바지의 인심 부분을 구성하는 봉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비지가 이 접합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세이비지가 시작이 돼요. 이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봉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좁게 땄어요. 넓게 따진 않고 좁게 세이비지를 따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세이비지 라인입니다. 세이비지가 구겨짐이 없이 그냥 난이도가 높은 봉제가 되었고, 윗단도 이렇게 봉제가 되었어요. 봉제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좋은 공장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로이라는 데님 전문가 한 분이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수준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와이드 핏은 이 부분 얘는 아니고 리바이스 501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테이퍼드 핏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제 과한 테이퍼드도 아니고 진짜로 무난한 테이퍼드. 착용할수록 원단이 갖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편해지고 실루엣이 더 좋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슬럽이 발생하는 자연스럽게 슬럽하고, 그때 당시에 정렬되지 않은 실을 사용한 부분들도 그렇고 피마 코튼을 사용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는 부분. 아크웨이 같은 경우도 떨어졌을 경우에 옛날 브랜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퍼커링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밑단 하실 때 퍼커링이 나올 수 있도록 텐션을 좀 많이 해달라, 텐션을 꽉 조여달라 하면 이게 지금 물결이 좀 잡히면서 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테이퍼드 계열 데님들은 밑단이 좁아지는 게 훨씬 더 이뻐져요. 나중에 제가 착용을 해봤었는데 밑단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움츠러든다 그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쪼여드는 느낌이 돼서 항아리 팬츠 느낌이 나왔을 때 나중에 원단이 이제 흐느적거릴 때 떨어지는 실루엣이 훨씬 더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밑단을 좀 쪼여서 수선을 해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더 이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지는 확실하게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55 이 팬츠, 이 바지는 확실히 개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팬츠고요. 이 떨어지는 실루엣이 남달라서 저는 이 바지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바지하고 이 바지하고 차이점 보면은 벌써 여기서 느껴지는데, 봉제 어때요? 실식도 다르고 실색 다르죠, 그죠? 실색 다르잖아. 이게 이제 이 바지는 고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지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라도가 보여주고, 이 바지는 501과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301XX의 넘버링을 받지는 않았어요. 얘는 313XX라는 넘버링을 받았기 때문에 제라도 오리지널리티에 가깝죠. 원분이 거의 없는 데님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남성스러운 핏을 보여주는 50년대의 워크웨어 핏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대로 가면 됩니다. 34는 34를 입으시면 될 것 같고, 바지가 좀 여유 있게 나왔고요. 전체적 허리도 기존 32를 입는다면 32보다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그렇다고 31로 입으면은 느낌이 좀 변하긴 해요. 근데 바지가 진짜 잘 만들어진 거라서, 잘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단도 진짜 좋은데 실루엣이 오리지널티, 이 브랜드의 오리지널티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부츠에도 잘 어울릴 거고요. 당연히 다른 기타 코디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롤업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고, 커팅을 하면 좀 느낌이 다양한 느낌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안쪽 봉제라든지 이런 게 아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쪽도 아까 가라칸이 없는 디자인, 이렇게 이 부분은 리바이스의 전매 특허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치고 가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가라칸이 없고 그냥 싱글 스티치 같은 느낌의 체인 스티치로 했다가 쫙 해서 밀도가 높게, 땀수를 높게 설정해가지고 튼튼하게 박았어요. 이건 땀수가 헐렁해 보이지만 체인 스티치를 굵게 이용해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체인 스티치를 얇게 했지만 땀수를 밀도를 했다가 땀수를 높게 해가지고 카운터 루프인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지널 전부 다 똑같이 라스트 리조트 오리지널 그 부품을 다 부자재를 사용했고, 여기도 봉제도 이쁘게 잘 됐고, 과감하게 이쪽 갖다가 벨트로 풀었다가 간섭이 안 들어가게 틀어서 제작해서 맞췄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이지 오브 롱잉의 그 라벨을 받지 않았어요. 에이지 오브 롱,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라도 그냥 55 데님이라는 라벨을 받았고, 제라도 이제 권총을 갖다가 이제 썼죠.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원단은 라스트 리조트 원단을 사용했다. 라스트 리조트 원단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한번 입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잘 만들어진 바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이게 느껴져. 매니악한 집착.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을 갖다가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잘 만들어진 바지. 저도 언젠가는 두 개 다 한번 입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이거와 함께 301 EXX 팬츠가 있는데 그 제품도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제품도 다음에 나오면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잘 팔아보고 싶네요. 잘 밀어서 진짜, 왜냐면 진짜 잘 만드는 바지여서 괜찮다고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데님 수급이 조금 어렵고 일반적인 클래식 라인들이 너무 이제 대세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 네임을 안 보고 이제 처음을 딱 받았을 때 원단 자체도 되게 상당히 부드럽고요. 착용하다 보면 더 조금 더 푹신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그리고 가격 대비도 괜찮고 해서 에이징된 버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좀 오래 착용하면 이렇게 좀 페이딩되는 바지를 한번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다 하시면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바이스의 인디고 느낌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에이징 됐을 때 옛날 리바이스의 느낌이 많이 나요. 잘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이거 하고 자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그냥 아까우시면 입어보러 한번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는 항상 소개시켜드릴 때 난항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이 바로 청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좋고 핏이 이쁘다 해도 온라인 같은 거 구매하신 분들은 뭐 이거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그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완성도가 높은 바지라서. 옛날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5슬로 105가 착용할수록 달라지는 바지다. 입으면 입을수록 현재보다는 나중에 더 괜찮아지는 바지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괜찮은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요거 네, 추천드리고요. 301 EXS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시리즈는 제라도의 데님 팬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